소자에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동소자는 선형소자로서 외부 전원에만 의존하는 소자로 R, L, C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소자는 비선형 소자로서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IGBT와 같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직류회로에서는 저항 R, 인덕턴스 L, 캐패시턴스 C와 교류회로에서는 저항 R, 유도성 리액턴스 XL, 용량성 리액턴스 XC, 임피던스 Z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회로는 선형소자인 수동소자로 구성된 회로이며 전자회로는 수동소자와 비선형 소자인 능동소자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RLC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에서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L과 C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무효 전력의 발생과 역률 제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LC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항은 R은 말 그대로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저항은 고유저항, 가변저항,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로 구분됩니다. 저항 R의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을 각각 공급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항 R의 직류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력과의 관계에서 볼대 저항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전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저항 R의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력과의 관계에서 볼대 저항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전압과 전류는 동이상입니다. 저항 회로의 직류와 교류 전원을 공급할 때 두 전원 모두에서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고 교류 전원에서 전압과 전류는 동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L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일인 인덕터 또는 리액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인덕턴스라고 하고 단위는 헨리입니다.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속이 얼마나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속은 전류와 서로 비례하고 또한 권수비에 비례합니다. 일정한 인덕턴스 값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덕터 또는 리액터입니다. 전자기유도 현상은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자기장이 변화하면 코일의 전류를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렌츠의 법칙은 발생된 기전력은 자속의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됩니다. 코일인 인덕터 L의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을 각각 공급하여 그 특성을 알아봅니다. 인덕터의 직류전원을 공급하여 스위치를 온하면 초기 전류에 의해서 공급 전원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의 역기 전력이 발생하고 인덕터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일 양단의 전압은 0이 되면서 포화되어 단락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코일은 직류 전류를 잘 통과시키므로 인덕터의 직류 전류가 흐르면 그냥 도선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코일은 전기장 에너지가 자기장 에너지로 바뀌면서 코일은 매그네틱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스위치를 오프하게 되면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가 소모할 수 있는 부하가 있다면 역기 전력은 전원과 같은 방향으로 코일의 유도기 전력이 서서히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 에너지가 전기장 에너지로 바뀝니다. 인덕터의 직류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관계는 오른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의 관계와 같습니다. 인덕터의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외부 회로에 형성된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할 때 이로 인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 기전력은 자기력의 시간적 변화와 코일 회로의 감은 횟수에 비례합니다. 렌츠의 법칙에서 전자유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은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에 반하는 유도자 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전기와 자기의 관계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생깁니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동반자입니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기와 자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나 무선 전력 전송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능합니다.
전기와 자기의 관계는 전기가 흐르면 전하의 흐름이 생기고 이로써 자속이 생겨 유도 전류와 유도기 전력이 생깁니다. 또한 자속이 생기면 전기가 생깁니다. 전류의 변화율이 클수록 유도기 전력은 커집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회로에 연결된 도체가 자기장에서 움직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발전기 권선의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로에 연결된 전선과 같은 도체가 자기장을 통해 이동할 때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으로 인해 전선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직류 전원에서의 인덕터 L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 유도 역할을 하지만 교류 전원에서의 인덕터 L은 유도 역할도 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리액턴스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덕터의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직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에 비해 전류가 작습니다. 그것은 코일이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기 어려워하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일에 교류를 공급하게 되면 코일을 통해 전류는 서서히 증가하면서 코일 양단의 역기 전력이 발생하고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 리액터는 교류 전원에서 공급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유도 리액턴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파수에 반비례하여 전류가 통과하기 어렵지만 직류부는 쉽게 통과하여 L은 고주파 필터로 사용됩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와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교류 회로 내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중에서도 XL 성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석, 보조릴 레이, 전자접촉기, 솔레노이드 밸브 등은 코일로 제작되었는데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 역기 전력이 생겨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코일은 직류 전원에서는 단락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제작하여 직류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자석, 솔레노이드, 필터 등과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의 전력 설비에 사용됩니다. 변압기 기동 시 비대칭인 여자돌입 전류가 발생하는 것도 인덕터의 작용 때문입니다. 전동기는 자기력을 이용하여 회전력을 얻습니다. 인덕터 L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면 L은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이므로 전동기 제어반의 입력 측에 설치하면 초기 충전 시 부스를 천천히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코일 L은 전류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회로에서 병렬 콘덴서와 함께 직렬로 설치하여 전류의 평활 작용을 합니다. L은 직류에서는 포화되어 단락 현상을 초래하므로 직류는 통과시키고 교류는 공급을 억제시킵니다. L은 주파수가 클수록 리액턴스 XL은 증가하여 고주파 필터로 사용합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변압기는 교류에서 사용하고 직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T는 교류 전류를 측정하지만 직류에서는 션트를 사용합니다.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서지 전압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캐패시턴스 C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콘덴서 C에 대해서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콘덴서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면 초기 전류가 크게 흐르면서 충전 전압이 증가하고 충전이 되면서 전류는 감소하고 콘덴서의 충전이 끝나면 전류는 0이 되고 전압은 최대가 됩니다. 콘덴서는 두 도체 사이의 공간에 전하를 모으는 소자로서 그것은 축전지와 같습니다. 직류를 공급하는 콘덴서에서는 교류 전원을 공급한 것과 비교하여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충전이 되면 더 이상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원 전압이 충전 전압보다 낮아지면 방전하게 됩니다.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 전원을 연결할 때는 극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펑하고 터지면서 기기를 손상시킵니다. 콘덴서에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직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에 비해 XC가 작아져서 전류가 커집니다. 콘덴서에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전류를 흘리는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 전원에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게 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주파수 특성은 공급 주파수에 따라 전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크면 용량 리액턴스 XC가 적어져서 전류의 흐름이 크고 또한 주파수가 낮으면 용량 리액턴스 XC가 커서 전류가 작게 흐릅니다.
콘덴서 C는 전기 용량이 커질수록 또한 주파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교류 주파수가 낮을수록 충전과 방전이 느리게 되어 축전기에 쌓여있는 전하가 많아 청력에 의해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합니다. 콘덴서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이 되고 더 이상 충전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교류에서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합니다. 콘덴서 C는 교류 성분을 잘 흐르고 직류 성분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류기의 평활회로에 사용됩니다. 콘덴서 C는 저주파 필터 또는 서지 보호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L과 C의 주파수 특성과 전압과 전류의 위상 특성이 서로 정반대인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교류 회로에서 RLC 부하에 대한 전력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L과 C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전력 계통의 무효 전력과 역률 제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R에 대해서는 유효 전력이 발생되고 L과 C에 대해서는 무효 전력이 발생됩니다. RLC의 저항 R과 리액턴스 XL, XC는 모두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저항 R은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으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로서 유효 전력 즉 소비 전력을 발생합니다. 리액턴스 XL과 XC는 각각 전압과 전류가 90도 앞서거나 뒤지는 것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충전과 방전을 통한 무효 전력을 발생합니다. 여기서 리액턴스 X와 무효 전력 Q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항 성분은 유효 전력이고 리액턴스 성분은 무효 전력이 됩니다. 기계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저항 R 성분과 같은 유효 전력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L과 C는 전기적으로 서로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위상도 90도 앞서거나 뒤짐으로 교류 회로에서는 서로 상쇄되고 남은 유도성 또는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이 남게 되어 그만큼의 무효 전력이 발생됩니다. 대체로 전력 계통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변압기와 전동기와 같은 유도성 전기 설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로 인하여 발생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특성인 콘덴서를 투입하여 그만큼의 유도 리액턴스를 상쇄시켜서 역류를 개선합니다. 직렬 리액터는 제어 고조파를 제거하고 전력용 콘덴서는 역률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L은 전류형 소자로서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하고 C는 전압형 소자로서 회로에서 병렬로 연결합니다. 리액터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이고 콘덴서는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입니다. 회로에 L과 C가 함께 있으면 진동하는 과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L은 인덕터, 리액터, 코일로 부르지만 렌즈 또는 링커지 플럭스에서 따서 쓰고 C는 컵헤서터에서 따서 씁니다. RLC의 사용상 주의할 점은 저항은 저항값과 소비 전력, 리액터는 인덕턴스 값과 전류 용량, 콘덴서는 용량과 사용 전압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영상이 전기회로의 기본 소자인 RLC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력 계통에서 무효 전력의 발생과 역률 제어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